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내년엔 더 오른다. 증시 하락은 매수 기회다. 미증시 낙관론이 더욱 확산되면서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3년 이제 3거래일만을 남겨둔 국내 증시는 아래로도 위로도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주요 섹터별로 흐름 어땠나요? 네, 오늘은 수혜주 은하발 물류 대란 우려의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가오는 1월 JP 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텍 등 이벤트를 앞두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낙관로 화삭 속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진 국내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반도체의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다. 실적 상향 구간에 본격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9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5만 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땡큐 마이크론, 삼전 SK하이닉 신고가 질주입니다. 반도체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낸 가운데 12월 반도체 수출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왕자의 자리는 반도체로 조금씩 굳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대장주들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반 신고가로 마감한 가운데 애플의 AI 연구 결과 공개 소식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특히 강했는데요. 가온칩스는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며 급등했고요. 탄력은 조금 둔화됐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레칩스 등이 일제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미중 패권 경쟁 2차 전지주 기회 혹은 우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카드로 자원 무기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2차 전지 업계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올해 IPO 마지막 공모주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인 DS 단석이 따따블 3호에 등극하며 코스피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은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회와 우려 사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종목별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2차 전지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 가온칩스, 에코프로비엠, DS 단석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땡큐 마이크론, 삼전 SK하이닉스 신고가 질주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호재가 만발인데 마지막 가면서 조금 이제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주의 질주도 에너지를 더했는데 반도체 수출 데이터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 이게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판단을 내려도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먼저 보고 마이크론의 컨콜에 대한 함의까지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체 수출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작년 평균은 56%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50%를 넘어가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10월 0.9%에서 11월 36.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감산 이후에 이제 실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D램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반도체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는 전체 실적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D램 고정가는 1.55달러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상가의 회복 단계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메모리 MCP죠. 이제 온 디바이스가 구현이 되면은 시장의 수요가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커질 수 있는 이 요소다 보니까 수출 성장 기여도가 작년 4월 이후에 10월부터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이제 D램 가격의 추이 회복, 낸드의 시차를 둔 회복,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아직 뚜렷한 수요는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HBM 땅과 함께 온 디바이스의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의 흑자 전환이 1분기 시점,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반도체 이제 동력이 붙은 게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에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에 이어서 애플도 인공지능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개화될 것이라고 좀 봐도 될지 궁금하고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할 기술력, 업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부장님? 최근에 그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가 좀 없다가 오늘 뉴스 나온 게 2027년도 스마트폰의 40%가 그 생성형 AI 폰이라는 전망이 좀 나온 자료가 있고요. 그 삼성 S24가 좀 이번에 이제 그 모델이 좀 디자인이 좀 공개가 됐는데 네. 대략 한 4가지 형태로 좀 나온 상황이고요. 요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폰들을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에 이걸 공개할 예상인데 특히 이제 사실 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사실 이것만으로 별도 시장을 개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에 따른 이제 그 판매가 잘 돼야 이것도 같이 그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팔리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시장이 더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 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팔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특화된 그런 그 반도체 LLW D램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는 이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중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AP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퀄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의 티끌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가온칩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스탑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환 부장께서는 가온칩스에는 스탑을 내려주셨고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뭐 굉장히 반갑게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뭐 내년에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주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원래 이제 지난 이제 그 초에 12월 초에 이제 11월 달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상승이 나와서 12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보통 그 상승 평균 14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또 상향이나 그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지 되게 봐야 되는데 1월 초에 또 발표되니까 12월 달에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체들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감사 원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가동률이 사실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그 ASP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복을 하고 싶은 그런 지금 욕구가 좀 클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감산이 원복되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다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게 그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밀린 상황이고 최근에도 DDR5 쪽에서도 지금 하이닉스에 지금 기술력이 좀 밀려서 네. 좀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내년도에 HBM3E에 대해서 마이크론이라든가 하이닉스에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이제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는지가 삼성전자 주가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내년에 지금 컨센서스가 33조고 상단이 키움에서 38조고 하이투자에서 28조 정도 남아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감산이 될지 감산 원목이 될지 여부 그리고 HBM이 제대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실적 조정폭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컨센은 33조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거기보다 많이 나올지 않을지를 전망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명실상부 국내 반도체 대표주였는데 이제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HBM이나 뭐 DDR5에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좀 밀리면서 체면을 조금 구겼지만 내년에는 또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이사님? HBM3부터 올해 연말께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력의 차이보다는 약간의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은 내년 실적 타겟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HBM3부터 만약에 내년 초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차기 모델까지도 함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CXL이라든지 PIM 이렇게 너무 다음의 스택 같은 경우를 미리 주가에 반영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단의 전방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의 서버단,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레거드 쪽으로 두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초 같은 경우에 명확한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봐야 해요. 지금 뭐 온디바이스 구현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넘어선 스마트폰 판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 33조 이상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은 33조가 우선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안에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 맞춰서 삼성전자는 좀 오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가와 있는 일정 모멘텀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1월 달에 이제 CES에서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가우스가 공개될 예정이고 또 내년 초에 갤럭시 S24 출시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 주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 지금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검증 단계로 봐야겠죠. 온디바이스 AI 탑재된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네. 그리고 얼마나 이제 판매가 되고 사전 예약이 많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18일에 갤럭시 S24 시리즈 플래그십 휴대폰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기본 램은 8기가고 최대 12기가까지 탑재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우스라는 게 AI 실시간 번역 통화 기능이거든요. 이게 탑재가 된다 그러면은 기본 통화 기능이 내재가 돼 있어서 별도의 앱은 필요하지 않고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은 이게 이제 오디오라든가 텍스트로 번역이 실시간으로 전화기에 표시되는 이런 기능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아마 출시 이벤트로 인한 상승보다도 일단 검증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의 판매량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의미가 온디바이스 AI만으로 별도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제 엣지 디바이스 쪽에 이런 이제 그런 IT 업황과의 시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잘 될수록 그러면은 기존에 반도체 판매되는 것보다 추가해서 또 판매되는 그런 판매량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는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팔려주는가 그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뭐 종토방에는 뭐 이제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바라보고 뭐 홀딩을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나도 삼성전자 좀 담아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규 편입 자리는 어떨까요, 이사님? 신규 편입에 대한 고민은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볼 필요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쪽을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이 40% 증대되는 요인의 중심이 반도체라고는 하는데 이 40%는 좀 오바가 있습니다. 한 중단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딱 이 정도 단가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기보다 아까 짚어 넘어간 요인처럼
뭐 추가적으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해야 상승이 가능한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는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온칩스 넘어가겠습니다. 총 301억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수주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거의 근접을 했었죠.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어요. 자, 이사님께서 고 사인 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고 301억 원 규모의 설계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의 파운드리 기반 공정이 적용이 돼요.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가 낮죠. TSMC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단계인데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보다 내년에 캐펙스 투자를 한 3배 정도는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시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초반에 정도의 수준으로 공시로 보이고요. 연속적으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는 해석을 통해서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공시를 좀 기대를 해보는 이런 또 전략이시고 이창원 부장님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뭐 이번 수주를 통해서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대장주로 확실히 자리를 굳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도 주가가 또 급등을 했고 아무래도 밸류를 좀 중시하시니까 지금 좀 선반영된 측면 때문에 스탑 주신 걸까요? 상한가 갔으면 고했을 것 같은데요. 상한가 못 가고 밀려서 지금 스탑을 드렸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 301억에 대한 그 수주가 어제 나왔죠. 두 건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제 주가에 일단 반영이 됐고요. 오늘 주가 상승은 그 현대차증권 리포트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주를 통해서 동사가 어쨌든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제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디자인 하우스 매출 구조가 그러니까 직접 수주하는 그 DSP 매출과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설계 프로젝트 일감을 받는 쪽인데 직접 수주하는 게 아무래도 영업 이익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건은 아마 2025년도에 실적으로 크게 반영돼서 2025년도의 실적이 그 퀀텀 점프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장 후반에 지수가 좀 밀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급등했던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로 봤을 때는 여기 쫓아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 단기 그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계속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황의 회복은 분명한데 파운드리 쪽이 좀 불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성과급도 0% 나왔다라는 것도 네. 봤을 때는 파운드리 쉽지 않은데 다만 이제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서의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 쪽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고 넥스트칩 쪽으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과의 동반 성장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일본에 진출한다던가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서 해외 네. 확장성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기는 한데 오늘 에너지가 조금 약해서 여기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고 사인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고 사인 주신 건데 어느 정도에서 좀 이익을 실현을 하는 전략을 짜 주실까요? 내년에 파운드리 캐펙스 투자에 증대를 대입을 했고 여기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 뭐 300억에 대한 한 2배 정도 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목표가는 우선은 1차적으로 8만 원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이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기에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8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팩,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그 조 바이든 그 행정부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를 이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얻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싸게 지금 미국 시장을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행정부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멕시코 쪽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 기업은 아닌데 중국의 어떤 그 공급망을 의존하는 미국 기업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회하는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그 관세 그 조치가 단순히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그 중국 쪽
쪽에 의존도가 높은 예를 들면은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포드라든가 아니면 GM이라든가 뭐 테슬라 이런 볼보 같은 기업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라든가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는 그 도움이 되면 됐고 기회가 되면 됐지 나쁠 거 전혀 없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IRA법을 통해서 그 외국 우려 기업 지정을 한 것들 그렇고 뭐 CRM법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이제 EU라든가 전체적으로 탈중국화 그리고 디리스킹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한테는 지금 나쁠 거 없고 오히려 더 이제 시장 확대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지금 더욱 확대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히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중국은 자원 보유국이기도 하지만 또 광물 가공 기술로 전 세계 점유율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흑연이라던가 2차 전지 원료에 대한 수출도 통제에 나선 바 있는데 중국의 이제 자원 무기화가 되면 2차 전지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사님? 과거에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자원을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나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뭐 주가 영향들은 좀 덜 미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 수출 제재를 중국에서 만약에 단행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최종적인 카드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드는 사용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연구 자석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가공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한다라는 면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다음에 일본의 상황 뭐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본의 히토류는 뭐 중국의 의존도가 90%에서 40%까지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광산의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원과 관련된 투자하는 기업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에 이제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이 히토류라든지 연구자석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좀 자원과 관련된 기업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회냐 우려냐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이제 상존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에코프로 BM과 또 DS 단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BM부터 볼까요? 지난주부터 에너지가 좋았는데 뭐 양극재 대표 업체로 한때는 2차 전지주의 단연코 대장주였고 11월 들어서 이제 반등에 나서나 했는데 탄력이 조금 약합니다. 오늘은 3.7%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도세 이슈가 사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양도세 그 완화가 이제 그 신규 수급을 부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매도세를 좀 줄이는 것이고 아직 55 이상 되신 분들은 아직 그 26일까지 매도가 남았으니까 네. 이사님 쪽은 26일까지는 좀 더 추가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삼성 SD와의 44조 대규모 수주 이후에 이제 그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이평선들이 완전 정배열이 아니고 약간 엉켜 있습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서는 이제 41선이라든가 뭐 21선이 우상향되고 있고 지금 또 120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좀 엉켜 있어요. 다 보면은 장단기 이평선들이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배열돼서 매물이 다 소화되는 구간부터는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은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모아가면서 약간 쉬어가는 자리 이 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성훈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지금 크게 모멘텀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탈중국 강화 기조가 연초에 어떤 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탈중국 부분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 생산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생산 증가율은 4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뭐 해외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리튬의 원재료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찾기보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가 넷제로를 강화해서 2024년 말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네. 중국 로컬 자체는 2025년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 창출 요소가
내년 말 그다음에 2025년에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는 뭐 주가의 반영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에 반등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리튬 가격의 반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 추이는 어떤지, 그리고 리튬 가격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의 변화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그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이제 바닥만 찍어도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회복이 바로 된다. 다만 네. 판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뿐이고, 이럴 때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을 때는 어쨌든 P의 가격 P보다는 이제 Q의 상승, 이제 양극재 판매량, 뭐 수출 데이터라든가 현지에서의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고요. 3원기 배터리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탄산 리튬이 아니라 수산화 리튬인데, 시장의 예상은 애초부터 이제 올해 연초부터도 2025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024까지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 그걸 예상 못했던 것이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그 CATL의 좀 우호적인 그 SNE 리서치 외에는 대부분 다 리튬이 이제 공급 부족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IRA법과 CRMA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FEOC의 규정이라든가 또 이제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 이런 소재, 특히 리튬 기업들의 공급망들이 재편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는 광물 가격은 중국 내 가격과 그 중국 외 지역의 가격으로 지금 아마 이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되면은 해외 진출이 제한되는 중국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리튬을 감산이라든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리튬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어쨌든 그 양극재 판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Q가 중요한 시점이 되고, 그 양극재가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이 이제 양극재 판가도 올라가니까 이때는 PQ가 같이 올라가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급증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가는 구조고, 그런 상황이 연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규 상장 DS 단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내기 따따블 3호로 단숨에 시총 2조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창호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제 400% 네. 곧바로 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 갭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정말 강하죠. 네, 그러면 갭상승 나올 때 차익 그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규로는 뭐 들어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니까 올해 예상 매출이 대략 1조 1천억 정도, 그 대체로 1조에서 1조 1천억 이 정도 좀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고, 이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그 바이오 에너지 부분입니다. 약 64%고요. 가장 그 주가의 모멘텀이 된 게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인데 매출은 한 21%, 배터리 플라스틱 6.5% 정도인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사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게 내연 기관차에 있는 납축 전지를 리사이클을 하는 거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은.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2차 전지 주름 보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잘 차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요일 정도의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님께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앞으로 또 오버행 물량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초가에 바로 따따블을 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유통 가능 물량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주가가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DS 단석은 24.1%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3개월 보유 예수가 100만 주 있는데 VC 단위 50만 주, 나머지가 한 5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갭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력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휴장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거래량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7% 강세, 율촌화학이 2%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SM이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조각 투자 상품의 장내 상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6%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사이버원 그리고 더코디가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지오릿 에너지가 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있는 엑스트라릿이 튀르키예 초저농도 염수에서 리튬 추출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탄력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RT캐스트, 유비쿼스 홀딩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제주항공, 대웅이 4% 그리고 2%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현재 2% 하락하면서 1,8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보실까요?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설에 어제 상한가, 오늘 4%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1.8%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광진실업 그리고 나노팀이 5% 그리고 각각 4%의 하락불을 켜고 있고 텔레필드도 2%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OLED 성장 기대감에 야스가 22%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4% 넘는 약세 보이면서 1,59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민 파트너 ISC, 이청환 부장 PNT, 이성웅 이사 더구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민 파트너의 IS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2024년부터 실적 상승 본격화를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실적 상승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셨는데 기업의 성장 동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4분기부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견주한 AI 시장과 더불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역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고객사가 이제 400여 곳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실적 상승에 있어서 주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SC의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이제 가격대가 이제 한 8만 원대 정도로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지난 전 고점이었던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아왔습니다. 네, 정고점인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PNT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동사의 이제 수장과 3분기 기준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특징이 이제 그 수주 잔고가 매출을 빨리 인식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에 양산을 본격화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동사가 롤트롤 기술력 쪽에서는 혜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PNT가 내년에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그 동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2차전 장비 쪽과 이제 그 소재 쪽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2차전 장비 쪽으로 수주가 한 1조 4천억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소재 쪽으로 거의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돼가지고 합산해서 거의 2조를 육박하거든요. 1조 9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지금 수주가 더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 장비주들이 네. 수주가 생각보다 나오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SK온과 현대차 조인트 벤처라든가 그 SK 그 블루오버 SK 그리고 LG 에너솔루션과 그 스텔란티스 간의 이제 그 조인트 벤처 그리고 LG 엔솔의 미시간 공장 증설이라든가 혼다와의 그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장비 발주가 앞으로 나올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수주 내용 나올 것인데 연간 캐파가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반영되는 해가 내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언론상에 이제 뭐 매출 목표를 내년에 9천억 정도 잡아서 요게 영업이익률 뭐 최소 15에서 18% 잡게 되면은 지금보다 뭐 주가는 충분히 업사이드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롤토롤 기사라는 게 이제 그 동박이라든가 필름의 얇은 소재를 롤에 말아가지고 얇게 그 도포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이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상 회의자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토사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최적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공장 상태까지 다 만들어주면서 이제 거의 턴키로 이제 모든 그 공장 자체를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게 PNT라서 아마 상당히 이제 그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일본 기업들까지도 중국 기업들까지도 PNT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동박 장비 쪽에서는 뭐 점유율이 50% 이상인데 뭐 SK 넥슬리시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대규모 이제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쪽의 그 동박 쪽에서의 증설 모멘텀 때문에 이제 동사인 장비를 많이 써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한 1,561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영업이익 배수를 한 12배 정도 주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나와서 그 적정 주가는 11,000원 정도 나오고요. 증권사 목표가가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나오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타겟팅 잡고 5만 원 정도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그 최근 그 추세 하단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8만 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PNT 좀 공략을 해보자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이어서 이성우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더구전자인데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더구전자의 라이징 포인트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네, 역시 이제 내년을 지금 바라보고 오늘 뭐 IT,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구전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실적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이 있어요. 적자가 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좀 매수를 해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같은 경우 실적의 연속성이 있다면 보유를 하는 거고 일회성이라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의 개별주를 대응할 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용 부품이죠. 이물질이라든지 전자파를 차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 카메라에서 모듈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과 그 다음에 새로운 기기의 시장에 좀 부침이 많은 경향이 있고요. 아이폰의 판매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온기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뭐 가능성은 온 디바이스로 하나로 또 열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점을 보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작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더 잘 팔릴 수 있는 요인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뭐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회복이 영업이익 기준 한 120억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XR 기기 같은 경우가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모바일만큼의 실적도 더해질 수 있는 요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구전자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에까지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 또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매수가는 8,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가격을 대입했어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7,300원을 제시를 하는데 네. 이 정도 목표가 1차 달성 이후에 새로운 요소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업데이트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가를 10,000원을 제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이후로도 또 모멘텀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또 부장님께 이제 3거래일 올해가 남았잖아요.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3거래일 동안 2차 전지라던가 시장의 매매라던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팁 한번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양도세 완화 이슈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을 이제 신규 매수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도를 줄이는 이슈고 50억 이상이니까 아직 5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26일 날 매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남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걸 이용해서 오늘 이제 그 투신이나 기관에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좀 누른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런 이제 눌리면 구간에 이제 현금이라든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차분히 그냥 그 매수 관점에서 눌릴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자체를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이제 어차피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그 빅사이클, 그러니까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이게 두 개의 큰 사이클이 만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빅사이클이 두 개가 만나는 시점이 아마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도 같이 반영이 될 거라고 봐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은 최소한 2025년, 2026년도에 이런 그 빅사이클을 보고서 그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사이클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성 이사께도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투자 키워드 전략에 조금 집중을 하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IT 개별 종목의 주가 속도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금 실적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색깔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약간은 공격적인 점보다는 보수적인 점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과 함께 또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NC소프트 올라왔네요. AI 번역 경진대회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 장 막판에 전하면서 시간에서 1.9% 정도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이월드인데요. 토스 상장 기대감에 연 이틀 상승하다가 오늘은 5%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3위는 카페24입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 종목이죠. 최근 기세 좋았는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은 축소하면서 오늘 보합에서 마감했지만 시간외에서는 더 강한 모습이네요.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디스플레이텍이 차지했습니다. LCD 모듈 전문 업체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마틱 액정 생산 이력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3거래 연속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며 4%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최대 주주로 있는 관계사 엑스트라릿이 튀르키예 대기업과 지열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저농도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현재 5%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에서 마감했는데 이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제 시간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좀 호재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왔는데 일단 해당 종목은 이제 2023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시간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해당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적 자체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되었던 적자 실적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해당 종목은 일단 3,000원대의 회복을 한 다음에 실적 자체가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쌓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 매물대가 두꺼운 만큼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카페24도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지정 상태인데요. 구글 투자 유치에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신고가 돌파 후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구글에서 이제 3자 배정 유증으로 이제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신고가 이어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 부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투심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그 구글에서 투자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홈쇼핑 쪽으로 이제 한다라는 부분이 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올지는 좀 아직 이제 나온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매수의 기회보다는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야스 보겠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협력사로 LG 디스플레이가 부각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야스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는 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야스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계사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증가하면은 이제 야스도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면서 그런 기대감에 이제 그 폴더블 폰 이슈까지 좀 붙어서 가는 것 같은데 아직 폴더블 폰보다는 이제 애플에서 먼저 좀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비전 프로와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OLED 관련주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야스라는 종목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긍정적 흐름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당 이슈가 좀 약간 테마성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살피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크래프톤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게임 플랫폼 업체 보상제도 규제 소식에 중화권 게임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이게 또 국내 게임주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발 악재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지금 게임주가 사실상 이제 2023년에 좀 이제 하방을 딛고 이제 2024년 그리고 25년까지는 좀 약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이제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유메이드를 포함한 이제 크래프톤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모든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적들이 지금의 중국의 이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이 하락 부분이 이제 반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하락적인 모멘텀이 좀 당분간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닥을 든든하게 잡고 실적들이 다시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 확인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약세를 좀 전망해 주셨고요. 실적 확인이 되어야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3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요.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좀 매수 기회로 노려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상승하는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부분적으로 좀 약간 나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IP, 디자인 하우스 같은 이제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전에 올라갔던 반도체 장비주였던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정의 폭이 심해지고 있는데 반도체의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순서상에 있는 싸움이지 전반적으로 디자인 하우스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이 보인다면은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에 관련된 뷰로 삼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적들이 나아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과금 관련 규제안이 공개되면서 게임주의 급락세로 지수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지수와 선전지수 모두 0.1%,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항생지수는 오늘도 낙폭이 깊습니다. 1.5%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게르마늄과 갈륨 그리고 흑연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 히토류 가공 기술까지 금지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2%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연준이 선유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